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직권조사해온 국가인권위원회가 성희롱 사실이 인정된다고 최종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번 인권위 결정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국가기관의 사실상 마지막 판단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편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같은 당 장혜원 의원을 성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당 대표직에서 사퇴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성범죄 사건 전문 이은의 변호사 연결해서 이 사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인권위가 그동안에 이제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최종적으로는 일단 성희롱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조사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은 피해자에게 성희롱에 해당하는 피해가 있었음이 인정된 점은 무척 다행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인권위 진정 대상이 그 수사기관에 고소했던 그 고소 사실과 겹치지 않는 피해 사실들에 대한 것이라는 점과 피진정인이 이제 사망했잖아요. 그래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해서 피해자가 주장한 피해들 중 지금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 어떤 경우로 제한하여 인정하고 있는 점, 또 인권위에 강제 수사권이 없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으로부터도 이제 관련 자료들을 받지 못하였던 점 등의 한계가 존재하였던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쉬운 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이유에 이제 근거해서 지금 인권위가 박 전 시장이 지금 늦은 밤 시간에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 아트를 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그런 정도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했지만 사실 피해자가 주장하는 좀 더 심각한 피해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고요. 부적절한 메시지나 그 사진이라는 것이 어떤 수위의 것들인지에 대해서도 사실 좀 언급을 구체적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인권위가 그 성희롱의 인정 여부는 성적 언동의 수위나 빈도가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의 업무 관련성 및 성적 언동이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이므로 이러한 인정 사실만으로도 성희롱으로 판단하기에 충분하다라고 이제 이 전문에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런 점은 향후 다른 성희롱 사건들에 대해 갖는 시사점은 높은 반면에 이 사건 인권위가 성희롱으로 인정한 내용들이 성적 언동의 수위가 높은 부분들이 아님을 시사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피해자가 말하기 어려운 이제 환경, 지자체 장이 이제 가해자인 경우 가지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지적하고 있고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 이런 2차 가해가 발생함에 있어서 현재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들에 대해서는 이제 이야기하고 있지만 반대로 어떤 지금 2차 가해들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대처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역시나 그 부분도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인권위의 이번 권고는 일견 다양한 면이 있으나 사실 인권위 스스로 한계점을 노출하였고 상당히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 보인다는 아쉬움이 저는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인권위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사를 했더라면 직권조사를 더 적극적으로 했더라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조사의 부분도 그렇지만 어쨌든 이거를 이걸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에 권고 내용을 넣을 것이냐에 따라서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수사를 어떻게 얼만큼 했느냐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전향적인 접근이나 전향적인 결론을 내린 것은 좀 아니어 보여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뭔가 객관적으로 증빙이 좀 어느 정도 되는 것들에 좀 제한적으로 포커스를 맞춘 것 같아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이게 국가인권위 전원회의까지 거쳐서 나온 결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객관적으로 증빙 가능하거나 입증 가능한 것까지만 판단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역으로 생각하면 입증이 불가능한 내용도 있었다는 얘기라고도 해석을 한쪽에서는 할 것 같아서 좀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희롱이나 이제 성범죄들, 이제 성희롱은 범죄 영역은 아닙니다만 이런 성희롱, 성폭력 이런 사안들이 대부분 객관적인 증거들을 좀 확보하기가 어려운 면들이 상당한 사건들에서 존재.
존재합니다. 음. 이제 이럴 때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라든가 좀 간접적인 정황들에 비추어서 일정 부분 피해자의 진술이 이제 사실로 확인되고 이게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면 이제 그 객관적인 증거들이 별도로 좀 존재가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도 인정을 사법기관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사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 결정을 할 때 이제 피해자가 주장하는 어떤 내용들이 일견 확인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 오히려 주장한 내용들 안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로 구분되는 것들이 없었다면 네. 사실은 뭐 이제 객관적인 다른 피해자의 진술 외의 증거가 좀 미비한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 그 진술의 신빙성에 근거해서 인정해줄 수 있는 정도의 수위의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하실 때 보수적 결정이라는 표현을 좀 사용하시지 네네.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좀 예. 걱정이 되는 건 직권조사 결과에 대해서 피해자는 마지막 희망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네.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네. 2차 가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 이 그렇습니다. 2차 가해가 과연 멈춰질까? 이 부분이 좀 걱정이 되는 측면도 있어요. 아까 왜 일견 다행이라고는 생각합니다라고 얘기 드렸던 부분이 예. 어쨌든 지금 그 유관기관에서 권위가 있는 기관에서 이런 정도의 사실들이 확인되고 그것만을 놓고 보더라도 성희롱에는 해당한다라고 이제 내려준 결정이 어쨌든 피해자가 그동안 주장해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막 왈가왈부 논란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일정 수위 이상 이렇게 그 다툼의 수위를 좀 낮춰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는 보입니다. 다만 2차 가해 자체가 전면적으로 멈춰질 것으로 보이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게 법적 영역으로 나중에 피해자가 본인이 입은 2차 가해에 대해서 이제 민형사상 다툼이라든가 뭐 네. 이런 여러 가지를 하게 될 때 좀 더 힘을 받으려면 사실은 그 피해자가 입은 2차 가해들의 내용들을 좀 언급을 해주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들에서 좀 우리 그 소속 기관이나 이제 우리 사회가 좀 할 수 있었던 노력들이 무엇이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라는 것들이 좀 같이 언급되었다면 사실 피해자가 이 2차 가해 자체를 전면적으로 예방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향후에 그 대처하는 거에는 좀 더 힘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사실은 그것이 이제 2차 가해에 대한 가장 강한 예방책으로 작용을 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좀 미비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변호사님은 성희롱이라는 표현을 쓰시기도 하고 그 네. 이전에 성추행이라는 표현을 지금 또 저도 뭐 좀 사용하기도 네네. 했는데요. 희롱과 네네. 추행은 어떻게 구분하는 겁니까? 저희가 통상 추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형사법적 용어입니다. 강제추행죄라는 그 범죄명에서 나오는 그 행위, 추행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통상 성추행 혹은 뭐 추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그 형사법에서 이야기하는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저희가 그 성희롱이라고 이제 이야기되어지는 것들은 그 직무 관련성과 관련하여 이제 업무 중에 어떤 성적 언동으로서 부적절한 성적 언동으로서 이제 그 평가되는 것들, 부적절한 언행이라든가 뭐 부적절한 시선, 뭐 부적절한 어떤 내용들을 보게 한다든가 듣게 한다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그 포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그 다투는 어떤 법적 영역도 다르고요. 그래서 성희롱은 그 민사상의 불법 행위로 좀 더 분류가 되는 그런 행위들을 포괄하고 있고 추행이라고 통상 이야기할 때는 범죄 성립과 관련돼서 이제 어떤 행위, 그 몸으로 일어나는 행위들을 주로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법조인으로서 지금 그 이번 네.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용어를 네. 사용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이번 그 인권위가 지금 판단 내리고 있는 부분은 추행의 영역은 아니고요. 성희롱에 대한 것입니다. 추행은 아니고 성희롱에 대한 판단만 했다. 예, 그렇습니다. 이 개념이 조금 그래서 예. 애매모호해서 네. 그 인권위가 그래서 이 성희롱에 대해서도 사실 그 언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전문안에서 네. 그 이 성희롱의 개념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성희롱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갖춰야 될 어떤 관점과 시선을 성적 언동의 수위나 빈도에서 고용 환경에 미치는 영향으로
그리고 피해자의 거부 의사의 표시 여부가 아니라 이들이 권력 관계에 있느냐의 문제로, 친밀성의 정도가 아니라 공적 영역인지 여부로, 피해자 가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어떤 행위나 언동이 그 조직 문화나 위기 구조의 문제임을 인식하는 것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어떤 것들을 성희롱으로 우리가 평가하는 기준으로 좀 그 바라보아야 하는가, 이런 어떤 기준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제시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권위는 그 서울시 관계자들이 이 성희롱 행위를 묵인 방조한 부분에 대해서 네.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인권위의 전문에 이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그 피해자가 이 전보, 그러니까 부서나 이제 조직을 바꿔달라는 이런 전보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비서실 근무 초기부터 비서실 업무가 힘들다며 전보 요청을 한 사실이나 뭐 상급자들이 잔류를 권유한 것은 사실로 보이지만, 그 상급자들이나 동료가 이러한 피해자의 정보 요청을 박 시장의 성희롱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라고 인지하였다는 정황은 파악하지 못하였다.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객관적 증거를 확인하기 어렵다라고 이제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인권위가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이 서울시 그 비서실 안에서의 어떤 상황들을 성인지 감수성이 낮다라고는 판단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이걸 평가하면서 이 객관적 증거가 없으니 확인하기 어려운 사실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 상당 부분 유보하였던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뭐 이 사건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김종철 네. 정의당 대표가 성추행 사건으로 당 대표직에서 현직 당 대표가 지금 사퇴하는, 뭐 어찌 보면 초유의 일이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성범죄 사건 전문 변호사로서 이번 일 어떻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경악이죠.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이제 어떤 그 지자체장, 뭐 당 대표, 어떻게 보면 그 어떤 도덕성을 그래도 그 최후의 보루처럼 담보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거나 여겨지는 어떤 분들이 계속 이러한 어떤 행위의 가해자로 지금 계속 저희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도대체 그 입법기관의 어떤 입법기관 이 국회의원들을 이제 소속으로 하고 있는 이런 정당의 대표조차도 사실은 이런 일을 저지르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개념,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비춰질 수 있고 하는 어떤 그런 개념들을 제대로 탑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정의당 내부나 지금 피해자의 입장이 고소나 혹은 어떤 이런 부분을 형사법적 다툼으로 가져가지는 않을 것과 같은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 네. 사실은 경찰이 이 부분 인지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 좀 협조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형사법적으로 평가받게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피해자 장혜영 의원은 그럴 의사가 없다고 지금 이제 밝힌 것으로 정의당 네네. 쪽에서는 공개를 했는데, 네네.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네. 수사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우선 지금 강제추행 등 성범죄가 전에는 이제 친고죄였다가 네. 그 현재는 이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인지하면 수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피해 사실이나 이 피해 상황이 실제 형사법상의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수위의 행위인지까지는, 혹은 그 자리에 뭐 어떤 네. 목격자나 CCTV 등이 있는지 뭐 이런 다른 여타 증거가 있는지까지는 제가 뭐 알 수 없었고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경찰은 추행으로 그 의심되는 어떤 상황이 지금 공개적으로 인지가 된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사를 할 수 있고 우리 사회가 이 피해자에게 어떤 진술을 강요할 수는 없겠지만 그 가능하다면 어쨌든 이러한 문제에 좀 더 책임을 막중하게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에 있는 가해자의 사건이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상징하는 바가 있으니까 좀 이런 부분들은 수사가 되고 처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의당이 적극적으로 좀 더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은의 변호사였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